김도수 위원님 계신 하나 원큐보다는 진짜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꼰대 같은 분들은 진짜 더 이상 질문 있으세요? 느낌이라고 했잖아.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크블링 2화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1화에서 또 많은 분들 댓글도 달아주시고 감사했습니다. 지난 1화에서 현 시점 기준으로 3위부터 1위까지 살펴봤는데 오늘은 하위권에 있는 6위부터 4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네. 네, 자. 6위에 그쳐있는 신한은행. 최윤아 신인 감독 체제에서 신한은행이 이번 시즌 무언가 반등을 노렸지만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기준에서는 단 3승밖에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1위와 지금 승차가 벌써 12게임이나 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신한은행이 현재까지는 너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최윤아 신인 감독이 오면서 뭐 사실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됐었는데 네. 저는 이렇게까지 성적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은 안 했었거든요. 김도수 위원은 좀 어땠나요? 네, 지금 라운드 기준 4라운드가 끝난 시점에서 지금 라운드 1승도 못한 3승인데 결국 최은하 감독 체제에서 사실 FA로 좀 좋은 선수 영입의 선물이 한 명은 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사실 신이드 선수가 오고 결국 준처급 선수들이 왔기 때문에 경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선수 구성이 전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슛이 없는 선수들도 좀 많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팀에서는 사실 수비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신한은행이 올 시즌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신한은행도 하나은행이랑 마찬가지로 하위권으로 평가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만약에 하나은행이 저희가 예상한 대로 하위권으로 갔다면 이것보다는 승리를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독보적인 꼴찌다 보니 지금 승리하기가 어려운데 사실 신한은행도 최연아 감독이 시즌 준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정말 뭐 주변에 얘기도 많이 듣고 진짜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 했는데 일단 신지현, 최희생 선수가 좀 부상으로 시즌 개막 직전까지 운동을 제대로 못했고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김도수 위원님 계신 하나 원큐보다는 경기력이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까? 왜냐면 신한은행이 무기력하게 지는 경기가 생각보다 없어요. 많지 않아요. 막 2점 차로 네. 지고 막 원포지션으로 네. 지고. 근데 승부처에서의 이 해결사가 없는 게 저는 좀 가장 큰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좀 뭐랄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선수 구성의 좀 문제라서. 결국 승부처에서 해결사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많이 떨어지는 게 네. 결국 뭐 최희샘 선수도 정말 좋은 선수지만 맞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은행에 있을 때 볼핸들러가 좋은 상황에서의 캐치앤슛 능력이 좋은 선수지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는 아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올 시즌 신한은행이 좀 네.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신인세 선수는 완전히 반등했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아웃 했죠, 완전. 네, 그런데 신지현 선수가 조금 빨리 이렇게 좀 뭐랄까 좀 꺾이는 느낌이 네.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고 또 김지영 선수도 무언가 이렇게 정말 올라갈 듯 결국에는 그 벽을 넘지 못하면서 이 백코트진, 그러니까 볼핸들러 자원들이 그러니까 김도수 위원 얘기대로 상당히 좀 애매하고 모호한 조합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점 성공률도 5위고 뭐 스페이싱도 안 되고 물론 리바운드는 많이 잡지만 결국 마지막 한 끗을 넘지 못하는 그 전형적인 하위 팀의 모습인데 그런데 그 예전에 뭐 WKBL에서 하위권을 다퉜던 그런 팀만큼 졸전은 잘 없단 네. 말이죠. 그래서 안타까움이 좀 더 크지 않나. 맞아요. 근데 경기를 잘 하다가 지니까 선수들이 오히려 더 지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는 더 받죠. 사실. 네. 그래서 저는 최희샘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구 최은실 선수잖아요. 네. 네. 최희샘 선수도 저는 굉장히 그 알짜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확실한 볼핸들러 또 스페이싱이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최희샘 선수도 빛을 발하는 스타일인데 뭔가 이렇게 좀 조합이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마루이를 조금 더 많이 활용하면서 2대2 게임을 더 많이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 신한은행이 공격이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보면은 외곽에서 계속 드리블 핸드오프만 맞아요. 너 할래? 너 할래? 하다가 나네? 드리블 치다가 수비에 막히면은 안 되겠어. 너 다시 해. 약간 이런 식으로 공격이 정체되는 좀 흐름들이 있었는데 빅맨과의 뭐 연계 플레이라든지 이러한 공격적인 스페이싱을 좀 더 많이 가져가면은 지금보다 더 좋은 성적이 날 것 같은데 확실히 최근 경기들에서는 그러한 플레이들을 많이 가져갔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한 끗을 넘지 못해서 아쉬운 결과들로 이어진 것 같아서 신한은행도 좀 반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도수 위원도 뭐 예전에 그 하나 원큐에 계셨지만 이 볼핸들러 키우는 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여자 농구는 특히 더 그런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 한번 주눅 들기 시작하면은 살아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볼핸들러로서 한 2, 3년 허예은 같은 선수는 좀 약간 타고난 기질이 좀 있는 선수 같아요. 패스를 하는 걸 봤을 때 정말 예전 남자농구 김승현 선수가 생각날 맞아요. 정도로 번뜩이는 패스들을 하는 허예은 선수를 봤을 때 좀 다르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박소희 선수도 굉장히 유망한 선수고 좋은 선수라고 평가를 했지만 시간이 꽤 걸렸어요. 예, 결국 여자농구 선수들은 볼핸들러를 하기에는 역시 알을 깨고 나오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한은행 뭐 분위기는 그래도 좀 괜찮나요? 뭐 직접 취재를 가보시면 어때요? 아 근데 제가 진짜 불과 최근에 갔다 왔거든요. 어. 라커룸에 이제 사전 인터뷰하러 들어가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아무도 안 해요. 왜 가셨나요? 그러니까 다들 물어보고 싶은데 약간 미안하니까 왜냐면 좋은 그렇죠. 얘기가 나올 게 없잖아요. 뭐 희망적인 요소도 없고 그러니까 다들 눈치만 보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오히려 최연아 감독이 뭐 괜찮아요 편하게 질문하세요 이렇게 해주는데 편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분위기가 안 좋은 팀 라커룸 들어가면은 오히려 기자들이 더 눈치 보고 맞아요. 예.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긴 하죠. 네. 맞습니다. 신한은행은 뭐 올 시즌에 사실 반등하기는 어렵고 뭐 포스트 시즌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데 저는 그래도 뭐 WKBL에서 완전히 뭐 리빌딩 해버린다 이런 느낌은 없잖아요. 네. 그래도 패배 과정에서 분명히 또 배우는 게 있고 또 오프 시즌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 과정에서 얻어가는 게 중요하고 그건 최연아 감독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5위로 한번 가볼까요? 네, 5위는 삼성생명. 네. 자, 현재까지 네. 20경기에서 9승 11패 리그 5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BNK성 4위와의 그 격차가 또 생각보다 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마지막까지 플레이오프를 향한 또 싸움을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경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외곽도 답답하고 네, 좀 선수들의 이름값이나 기본적인 전력에 비해서는 좀 가장 좀 현재까지는 저는 실망스러운 팀이라 생각을 네. 하는데 김도수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올 시즌에 뭐 시즌 전에 충격적인 일이 한번 있었죠. 예, 그렇죠. 키아나 스미스 선수가 은퇴를 하는 바람에 맞아요. 결국 여자농구 판에서는 굉장히 오프 시즌에 큰 이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삼성생명이 1옵션이라고 생각하는 그 키아나 스미스 빠진 게 결국 시즌에 들어가서는 결국 그런 해결사 역할을 가질 선수가 거기도 없기 때문에 지금 배혜윤 선수도 좀 어려운 시즌을 네. 보내고 있고 어린 선수들의 성장 하지만 거의 메인 선수들이 거의 부상을 달고 살기 맞아요. 때문에 네. 삼성생명이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저는 그 굳이 따지자면은 굳이 흠을 잡자면은 6개 팀 가운데 가장 좀 색깔이 없는 팀 같아요. 무언가 공격적인가? 무언가 수비적인가? 그렇다고 뭐 리바운드에 엄청나게 적극적인가? 다 봤을 때 다 뭔가 애매한 듯한 느낌이 있긴 해요. 그래서 삼성생명의 성적이 그래서 이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또 그런 것 치고는 뭐 4위와의 격차가 또 크지 않아서 무언가 또 다른 한 부분만 고치면은 또 브레이크아웃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도 듭니다. 네, 조은두 기자님 삼성생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일단 키아나의 은퇴가 너무 타격이 컸던 게 사실 하상현 감독이 수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감독이에요. 아무래도 유재학 감독 밑에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키아나가 없을 때 주로 수비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해요. 공격에서 실제로 키아나 1대1이나 2대2나 이제 키아나에서 파생되는 찬스를 많이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키아나가 시즌 직전에 빠져버리니까 네. 최어주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갑자기. 네. 그리고 저는 배혜윤의 노세와도 좀 크게 잘렸다고 맞아 보거든요. 맞아. 배혜윤이 진짜 확실히 지난 시즌과 너무 달라요. 맞아요. 그 이민재 기자 말씀한 대로 사실 배혜윤과 뭐 가하무라 미유키 정통 빅맨이 없을 때 삼성의 수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배혜윤이 들어오는 순간 수비가 너무 구멍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에서도 안 풀리는데 수비까지 안 되니까 당연히 뭐 질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발이 느려지다 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삼성생명이 이번 시즌 실점 부분에서 리그 5위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 네. 리바운드도 꼴찌니까요. 맞아요. 전체적으로 이 감독들, 그다음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기본기에서의 아쉬움이 분명히 있는 팀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약간 좀 제 의견이지만 세게 한마디 하자면 삼성생명이 이제 좀 결단의 순간이 온 것 같아요. 왜냐면 오. 배혜윤이 이번 시즌 끝나고 FA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코칭 스태프에서는 아직 배혜윤을 주축 멤버로 생각하는데 이번 시즌 배혜윤의 퍼포먼스를 봤을 때 저는 이제는 좀 뒤로 물러서야 되지 않나 생각을 드는데
만약에 FA 재계약을 하게 되면 정말 식스맨으로서 뭐 10분, 15분만 그걸 본인이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저는 과감하게 약간 잡지 다른 말고.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영두 기자 말대로 확실히 삼성생명은 배혜인 선수를 제외하고는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이주연 선수나 윤예빈 선수나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색깔이 지금 약간 딱 안 맞는 것 같기도 네. 하고 정말 맞아요. 올 시즌은 좀 삼성생명의 색깔이 좀 없는 시즌이라고 좀 얘기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해란 선수가 완전히 뭐 지금 WKB의 최고의 선수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네. 이해란 선수 루키 때부터 굉장히 지켜보던 선수였고 항상 모든 포지션에 이해란 선수는 진짜 그 욕심이 이렇게 네. 딱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이게 딱 있어서 저는 굉장히 눈여겨봤었거든요. 와 근데 이번 시즌에 완전히 WKB의 최정상급 선수가 됐죠. 완전 득점원이 됐고 맞아요. 이제 여기서 강유림 선수가 좀 같이 이렇게 올라와주면 좋은데 네. 아무래도 강유림 선수는 또 좀 수동적으로 플레이할 수밖에 없는 슈터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은 있으나 그래도 이런 시즌에서 이해란 선수는 확실하게 지금 건져가고 있고 또 윤예빈 선수는 저는 진짜 뭐랄까 약간 여동생 보는 느낌? 예, 이제 더 이상 여동생 있으세요? 느낌이라고 했잖아. 아, 아픈 죄송합니다. 손가락이죠, 아픈 손가락. 나 오늘 일 많았어. 그러니까 진짜 아픈 손가락이에요. 같은 부위를 3번 다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윤예빈 선수가 얼마 전에 인터뷰했을 때 그 경기를 보면 천부적인 감각이 있어요, 진짜. 맞아요. 예. 아 정말 어. 농구 잘하는 선수. 정말 농구 잘하는 맞아요. 선수. 당신 포인트가 죠 네, 그래서 더 이상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참 삼성생명도 선수 하나하나 뜯어보면 굉장히 매력이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 저는 그래도 삼성생명이 단기전에 간다면 어느 정도는 또 괴롭힐 수 있는 힘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선수단은 또 그래도 구색이 어느 정도는 또 가져져 있기 때문에. 네. 경험이라는 건 또 무시할 수가 그쵸.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삼성생명까지 한번 또 살펴봤고 4위. 삼성생명만큼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 BNK 썸. 네. 지난 시즌 우승팀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BNK 썸이 리그 4위에 그쳐 있을 정도로 기대치보다는 생각보다 성적이 나고 있지 않은 이번 시즌입니다. 10승 11패 리그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일단 사키의 아웃? 저는 사키의 빈자리도 너무 커 보이고 사실 사키가 좀 롤플레이어 같아 보였지만 수비에서의 영향이 굉장히 컸거든요. 이런 사키 그리고 스페이싱에서도 도움이 많이 됐는데 네. 사키가 빠진 것도 좀 크고 뭐 김소니아나 이소희가 부상에 시달리면서 좀 지난 시즌보다 퍼포먼스를 못 보여주는 것도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 팀도 이제 잘 모르시는데 비시즌에 아시아 쿼터였던 나카자와 리나가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시즌 아웃이 됐어요. 맞아요. 저는 이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것도 보거든요. 시즌 개막이 얼마 안 남았던 시점이었죠? 한 2달? 네, 한 2달 정도. 2달 네.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1라운드에서 뽑은 아시아 쿼터가 그냥 나간 거니까 뭐 용병으로 치면 1라운드 용병이 다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주전들을 오래 내보낼 수밖에 없고. 네. 네,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그 박정훈 감독이 추구하는 농구와 주전의 의존도가 저는 약간 방향성이 맞지는 않다고 보는 게 일단 BNK 썸 공격하는 거 보면은 제 생각에는 6개 구단 가운데 가장 활동량이 많은 것 같거든요. 네. 모션 오펜스, 선수들의 봉이 없는 움직임, 커딩, 뭐 45도에서 움직임, 스크린, 볼의 흐름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강조하는데 근데 선수들은 많이 뛰고 있는데 주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실제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번 시즌 4쿼터 득점이 공동 5위입니다. 승부처에서 약하네요. 그럼 그렇죠. 공동 뭐 최하위인 거네요. 그렇죠. 네. 꼴찌라는 뜻이죠 사실상. 음. 그리고 야투 성공률도 공동 4위일 정도로 사실 BNK라는 팀이라면은 이 성적보다는 더 높아야 될 텐데 확실히 주전에 대한 의존도가 이러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1회에서 그 이민재 위원이 BNK 싸움 약간 골든스테이트 같다. 네. 네, 골든스테이트도 결국 모션 오펜스고 엄청나게 많은 활동량을 요하는데 그래도 스티브 커 감독은 진짜 기계적인 로테이션을 통해서라도 로테이션을 폭넓게 쓰는데 이제 그렇죠. 그건 NBA이고. 네. 그런데 이제 BNK 썸처럼 이렇게 많은 활동량을 요하는 팀이 또 로테이션이 좁다 보니까 4쿼터에 그런 기록이 또 네. 나오는 거네요. 예전에 이현중 선수 데이비슨 대학 있을 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데이비슨 대학도 모션 오펜스를 정말 많이 쓰기로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움직임을 가져가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1대1이다. 결국 선수가 개인 기량으로 마무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BNK 썸은 이번 시즌에 뭐 사키도 떠났고 네. 뭐 김소니아라든지 좀 경기력이 지난 시즌보다 떨어진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마지막 한 끗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여기에 또 체력적인 부담까지 생기면서
4쿼터에 조금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 또 이동 거리도 길잖아요. 그렇죠. 부산이니까. 아, BNK가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승을 하고 난 다음 시즌이 정말 감독들이 어렵다고 해요. 어느 정도 마음을 좀 놓을 수도 있고 선수들한테 혹독한 훈련을 시키기가 또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상을 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BNK가 올 시즌 오프 시즌 준비가 조금은 잘못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휴가도 엄청 많이 줬다고 하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그것부터가 잘못됐네. 그냥 WKBL 역사상 이렇게 긴 휴가가 없었나 싶을 정도로 길게 줬다 하더라고요.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분명히 또 맞아요. 당근을 줘야 되는데 그 당근을 뭐 한 박스를 줄지 두 박스를 줄지 이거는 또 감독과 구단의 뭐 성향에 따라 그렇죠. 다른 거고 네. 또 김도수 위원처럼 진짜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꼰대 같은 분들은 뭐 휴가 2박 3일로 지리산 갔다 와 하시겠지 뭐 아 해외여행 갔다 이렇게 안 하겠죠. 예, 근데 그거는 뭐 입이 시룩시룩 하시는 아니, 올 시즌 만약에 하나는 우승하면 휴가가 짧을 것 같습니다. 이상무 감독님이 이거 방송을 보시면 네, 그래서 하지만 뭐 디펜딩 챔피언은 무시할 수 없다. 예전에 그 휴스턴 로켓츠의 루디 톰저너비치 감독이 그런 얘기했잖아. 챔피언의 정신을 무시하지 말라. 네, 그걸 2연패하고 나서 했었거든요. 두 번째 우승했을 때 6번 시드였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BNK 썸도 단기전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플레이오프를 진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6개 팀을 살펴봤는데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6개 팀 이번 시즌 판도를 또 읊어드린 것 같지만 또 이 다음 회차는 저희가 특정 주제를 정해서 네. 또 한번 이렇게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시죠. 네. 네. 마무리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토블링 사랑 부탁드립니다.